세 번째 영상입니다. 자, 이제 미국 행정학 얘기인데, 제가 이제 뭐 미국에서 생활을 하거나 이렇진 않아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이해가 좀 불분명할 수는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들을 때, 뭐 미국 행정학 역사 해가지고 뭐 옛날에 이렇고, 뭐 이렇고, 이런 얘기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걸 외우라는 것보다는 이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배경을 들으면 이게 금방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13쪽에 초기 미국 관료제 논인데, 이제 미국 행정이 생겨나는 그런 시점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나라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하고는 국가가 태어난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자, 미국은 아시다시피 영국에서 사람들이 건너와가지고 원주민, 미국의 원주민, 인디언. 자, 두 개의 집단이죠. 그런데 이제 두 개의 집단이 처음부터 뭐 이렇게 같이 어울려냐? 아니죠. 자, 미국은 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영토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뉴욕이나 워싱턴이 이쪽에 붙어있는, 동쪽에 붙어있는 데부터 계속 개척을 하고 서쪽으로 계속 개척해 나가죠. 그러니까 이쪽 서쪽 끝에 이제 LA가 있는 거죠. 끊임없이 개척해 나가죠. 그 다음에 위아래, 상하, 자, 북쪽과 남쪽으로 또 개척해 나가죠. 그러니까 미국이란 영토는 자기 국가 안에서 시차가 바뀌어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영토가 넓어서 자기 나라 안에서 시차가 바뀌죠.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잖아요. 뭐 서울의 시간과 부산의 시간, 제주도의 시간이 같잖아요. 자, 자기 나라 안에서 시차가 바뀐다는 개념을 가지고 미국 행정학의 흐름 같은 걸 이해하시는 게 제가 볼 땐 맞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고조선 때부터 딱 그 영토예요.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 한반도 전체를 봤을 때 우리나라는 특히나 정복 전쟁의 개념이 없는 나라에 속하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고구려 발해 때 빼고는 우리나라는 좀 수비하는 형태, 방어 형태의 국가예요. 그리고 정주, 한 곳에 머물러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미국처럼 말 타고 마차 타고 이렇게 쭉 가서 금을 캐어가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개척주의가 발달한 나라고, 그 넓은 땅에 마을이 굉장히 많아요. 타운 이런 것들이요. 소소한 마을들이 많으니, 자, 수많은 사람들, 지역별로, 직업별로, 어떤 사람은 산골짜기에 살고, 어떤 사람은 도시에 살고, 이게 이익 집단이 요구가 굉장히 활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 200년, 250년 전에 미국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농사 짓고 이렇게 물고기 잡고 있는데, 가족들하고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멀리서 누가 이렇게 말 타고 와요. 우리는 우리는 미국 정부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이 과연 귀에 들어오냐는 거예요. 야, 너 내 땅 들어오니까 너 내 땅 들어오면 쏜다. 너 내 땅 들어오면 죽일 거야. 당장 나가. 이게 미국 영화에서 보는 그런 말투나 그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거예요. 옛날 250년 전에는요. 어디서 생뚱맞게 누가 오는 거예요. 야, 돈 내놔. 최악의 경우죠. 네가 뭔데 나한테 돈을 거냐. 야, 우리는 정부가 뭔데?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전체 미국 이걸 전부 다 이제 연방을 만드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자유를 위해서 투쟁을 하죠. 이제 영국하고 독립한다고 투쟁하고, 프랑스하고도 독립한다고 투쟁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영토를 계속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지역과 수많은 이익 집단, 개인의 요구가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책의 이제 13쪽에 초기 미국에서 관료제 논의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는 태생 자체가 다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렵게 연방을 만들죠. 미합중국 연방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주는 주대로 최대한의 자율성을 가지고 줍니다. 다만 제일 불안했던 게 뭐예요? 독립한다고 할까봐. 자, 미국의 주가 원체 하나 주가 커요. 한 국가 정도의 영토니까 이 독립한다고 하는 걸 불안해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너희 주가 얘기하는 거 들어줄게. 야, 너희 주가 얘기하는 거 그대로 들어줄게. 오케이, 알았지? 제발 독립하지 마. 싸우지 말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북전쟁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역관주의의 문제점이라는 게 있죠. 자, 여기 잭슨 대통령이는 나오는데, 내가 대통령 당선될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을 자리를 주겠다.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얘기하면 상품을 전리품을 주듯이, 야, 너는 이 장관, 야, 너는 이거, 너는 이거.
그랬는데, 자, 14쪽의 위에서 이제 세 번째 줄입니다. 정당에 대한 충성도를 강조한다. 자, 당연히 나를 도와준 사람을 잘 챙겨줄 수밖에 없어요. 사람 심리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러다가 잘못된 거예요. 야, 나는 참 열심히 널 도와줬는데 왜 나는 요만큼을 주고 쟤는 이만큼을 주느냐. 자, 결국 죽죠. 서로 총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공직의 주요에 있는 사람들이 죽다 보니까 굉장히 정신 차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이게 내가 아니라 내 다음에 누가 정권을 가질 사람, 잡을 사람, 대통령이 될 사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걸 느끼죠. 아니, 사람이 죽는데요. 잘못하면 자기가 죽는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14쪽에 보면은 중간 그 두 번째 문단쯤에 1883년 펜들턴법이 제정돼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실적주의가 이제 마련된다. 자, 정치는 정치대로 하는 거고 공무원은 맡은 일을 열심히 해. 야, 공무원이 이랬다 저랬다. 자, 정치적인 바람에 흔들리면 이게 일이 안 된다고 본 거죠. 자, 실적주의. 자, 능력 있으면 뽑겠다. 자, 능력 있으면 지금부터 공무원이 돼야지.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미국 그 연방군 창설의 개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자, 야, 그 총 좀 잘 쓰는 사람들 모집할 테니까 면접. 자, 총을 쏠 줄 아느냐? 네. 그래. 그러면은 자, 얼마 줄까? 나는 이 정도는 내 월급 이 정도 줘야 내가 연방 군인으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미국의 군인의 탄생이에요. 이게요. 제가 말하는 게. 그래서 이제 훈련을 시키죠. 나름대로 엄격한 훈련을 동원해야죠. 안 그러면은 이게 반발할 수도 있고 뛰쳐나갈 수도 있는데요. 엄격한 훈련 등등을 통해서 이제 군인으로서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야, 네가 고생했어. 보수를 지급한다. 자, 이렇게 안 하면은 나가지를 않는 군대, 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대신에 네가 보수를 받으려면 일을 똑바로 하자. 자, 중간에 시험도 볼 거야. 자, 나름대로 실적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가 잘했어. 그러니까 이만큼. 야, 너는 안 돼. 못했어. 넌 돈 못 받아. 이런 식으로 차등화를 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하고는 상당히 다른 얘기에 속해요. 우리나라는 개인이 무기를 가지지 못하는 나라에 속합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요. 물론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연공서열이 무척 중요한 나라죠. 연장자를 우대해야 된다. 왜? 그분이 나보다는 경험과 경력이 풍부할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개념에서 출발을 해요.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정치 행정이 뭐 하나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분리되어야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지만 결국에는 역관제가 있다가 정치적 중립을 추구하고 실적주의를 추구한다. 이게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영상을 하고 계속 이어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